최근 한국 정부가 연이어 추경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제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의 정책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발표된 한국의 경제 지표를 본 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마저 놀라게 만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라고 합니다. 런던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프랑스계 여성인데 요즘 글로벌 경제 동향이 너무 변화무쌍해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특히 아시아 경제 상황은 저희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노트북을 열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각국의 경제 뉴스를 체크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미국, 유럽, 중국 순서로 훑어보다가 한국 관련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정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발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1차 추경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벌써 제2차를 궁금증이 생겨서 기사를 클릭해봤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 관세 영향 완화와 서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연속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정말 효과적일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왜 한국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런던에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만나는 투자자들과 멘토들은 항상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거든요.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으라고 말이죠.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식비 지원, 유류세 감면, 자동차 구매 세제 연장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까 싶었어요. 런던에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유럽 사람들은 경제가 불안하면 오히려 더 저축하려고 하거든요. 프랑스에서 자란 저도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소비보다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미국 관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가 아닌데 추경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돈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스피드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책을 내놓는 그 신속한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런 정책 하나 결정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거든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두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창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한국의 2차 추경 발표를 보면서도 비슷한 우려가 들었어요.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2차 추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 관세 충격 완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밀한 정책 패키지더라고요. 한국이 또 추경을 소비가 정말 폭발한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정책의 구체성이었어요. 식료 품비 지원, 연료비 경감,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 같은 것들이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실생활과 직결된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 컸어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시장 심리를 많이 연구해봤거든요.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려면 단순히 혜택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법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래요. 런던에서 보는 유럽 경제 상황도 비슷합니다. 각국 정부들이 여러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정말로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반응할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여전히 보수적인 소비 패턴을 유지할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욱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한국의 추경이 정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기적인 완충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경제 분석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한국 추경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 거였어요. 평소에 자주 들르는 글로벌 경제 포럼이었는데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는데 이미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정책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적시적소의 정책이라며 칭찬하고 또 어떤 이는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 토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추경 정책에 대한 분석들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포럼에서 토론을 지켜보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또 추경? 정말로 소비가 살아날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유럽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경험한 건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더군다나 국민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런던에서 창업 준비를 하면서 만난 여러 투자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 정책의 효과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럼에 새로운 참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일본에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쿠라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올린 글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추경은 결국 단기 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이 이렇게 연달아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사쿠라의 말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단기적인 부양책에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구조적 개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의견이었죠. 저는 점점 사쿠라의 의견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증상만 치료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었어요. 미국 관세 문제나 내수 부진 같은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추경으로 임시방편식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돈을 계속 풀어서 해결될 문제라면 세상에 경제 위기는 없었겠죠. 사쿠라는 계속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쳤어요.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도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수록 민간의 자생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정부 의존도만 높아질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의 추경 정책이 정말 걱정스러워졌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창업 의지나 혁신 동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자신도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쿠라의 의견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사쿠라의 주장을 읽으면서 점점 한국의 추경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이 커져갔어요. 한국이 또 추경을? 소비가 정말 폭발한다고?
하는 의문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포럼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등장했어요. 중국에서 경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리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베이징에서 거시경제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리웨이가 올린 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이런 세제 감면과 지원책들, 결국 국가 재정 압박만 커질 뿐입니다.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포기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리웨이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지출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자산 버블, 소득 불평등 심화 같은 문제들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사례였습니다. 중국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만 커졌어요. 한국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점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쿠라와 리웨이 두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한국의 추경 정책이 정말 위험한 도박처럼 보였거든요.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중국도 깜짝 놀란 서민 지원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지 보여줬어요. 특히 재정 적자 확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문제를 강조했죠.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돈을 끌어다가 현재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없이는 일시적인 부양 효과만 있을 뿐이죠. 리웨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일회성 이벤트나 임시 방편으로는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의 추경 정책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었어요.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연속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사쿠라와 리웨이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한국의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시아의 두 경제 대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도 점점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사쿠라와 리웨이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두 전문가의 분석이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특히 일본, 중국도 깜짝 놀란 서민 지원책이라는 표현처럼 정말로 이런 정책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지켜봐온 저로서는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와 국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국 뉴스 사이트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추경이냐, 재정 낭비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같은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사쿠라와 리웨이의 의견과 비슷한 반응들이었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실제 서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식비 지원 정말 도움된다. 유류비 부담이 줄어서 좋다. 정부가 빨리 대응해줘서 고맙다 같은 의견들 말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분석과 실제 국민들의 체감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 말이죠. 그러던 중 한국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추경의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소비 증가율, 고용 지표 개선, 중소기업 자금 순환 활성화 같은 데이터들이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쿠라와 리웨이가 우려했던 부작용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단기적인 결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소비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유럽과는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정책 반응성이 다른 건지 아니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유럽적인 관점에서만 한국의 상황을 바라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각 나라마다 경제 구조도 다르고 국민 성향도 다른데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한국의 실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쿠라와 리웨이의 우려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첫 번째 추경의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정부 지원이 있어도 사람들이 여전히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정책 발표와 동시에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았어요. 식비 지원이 발표되자마자 외식업계 매출이 늘어나고 유류세 감면 소식에 자동차 관련 소비도 증가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이 발표되면 그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배운 건데 시장의 반응 속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장이 느리게 반응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중소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책이 발표되자 중소기업들의 자금 순환이 개선되고 고용 계획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사쿠라와 리웨이가 우려했던 것처럼 단순히 정부 의존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 부문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방식이 한국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각 나라마다 경제 문화와 시스템이 다르니까 똑같은 정책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포럼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찾은 자료들을 공유해봤어요. 한국의 실제 데이터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론적인 우려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쿠라와 리웨이도 제 자료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 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다. 곧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반응했거든요. 물론 그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분명 리스크가 있는 정책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점점 한국의 접근 방식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말이에요. 창업을 하려면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어쩌면 한국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방식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한국의 제2차 추경에 대한 후속 보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경 발표 직후 한국의 소비와 내수 지표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정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상당히 개선되었고 특히 생필품과 연료 관련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중소기업 자금 순환 지표였습니다.
정부 지원책 발표 이후 중소기업들의 자금 접근성이 개선되었고 실제로 투자 계획을 늘리는 기업들이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또 추경을 소비가 정말 폭발한다고 했던 제 의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폭발이라는 표현이 과장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포럼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쿠라와 리웨이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분명 흥미로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포럼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제2차 추경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소비 지표가 정말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모든 자료들을 첨부했어요. 사쿠라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리웨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하네요. 하지만 장기적인 부작용은 여전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면서 중국의 사례를 다시 한번 언급했죠.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응력과 정책 효과의 즉시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있다면 결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해도 실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의 경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더욱이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도 개선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심리적 효과도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죠. 어쩌면 한국이 정말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는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델 말이에요. 한 달이 더 지나고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2차 추경 효과에 대한 후속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었거든요. 소비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까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소기업들의 변화였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단순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건 사쿠라와 리웨이가 우려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어요. 저는 다시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소비와 성장의 해답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력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외신들도 한국의 성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한국의 혁신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한국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중국도 깜짝 놀란 서민 지원책이라고 했던 것이 정말 현실이 되었어요. 두 나라의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도 마침내 인정했어요. 한국의 결과를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정책 실행력과 국민들의 호응도가 다른 나라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리웨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식이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표현했죠.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한국의 추경 정책이 실제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이런 성과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존의 관념이나 이론에만 얽매이지 말고 실제 결과와 현실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 방식처럼 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의 제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모델의 실험이었죠.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정책들을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분명 저희 창업에도 많은 영감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